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끝내 정 의원은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대가 2학기부터 모든 강좌를 100%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인데 지도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 전국 최초로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캠퍼스 안에 위치한 아파트형 주택으로 청년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근데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검찰은 정 의원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부분만 기소를 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향한 곳은 청주지검이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한 게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출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불응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안 맞고. 최근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이 추가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한 행위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주지검은 대면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출석을 기대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우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 의원의 3가지 혐의 중 남은 2가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출석 불응이 결정적인 혐의,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명분 없는 책임 회피인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마다 강의를 VOD 동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 동영상을 재탕해 학생들의 반발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한국교통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2,000 강좌가 넘는 모든 강의를 100%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의 한 강의실. 수업 시간에 맞춰 교수가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 외에 또 리더십이 좀 대표되는 사람이 한 분 더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국교통대가 2학기부터 2,200여 개의 모든 강좌를 100%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입니다. 학생들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도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좋은 이 학습의 질적인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시간 채팅과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1학기 내내 VOD 동영상 수업에 지쳤던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니까 중간중간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과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실시간 강의 운영을 위한 대용량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강의 장비 등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대학 경영에 있어서도 디지털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통대학교는 디지털 기반한 교육 환경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학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격 단속에 앞서 지금은 계도 기간인데 그 지도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청주 시내버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일부 벌어졌던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버스 타시는 중간이라도 마스크를 내리시거나 착용을 잘못하시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세요.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는 뷔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빼곤 들어오고 나가고 음식을 퍼올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동합니다. 30석 정도를 치우고 다시 70석 정도로다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생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다만 건물 밖에서 이른바 턱스크를 한 시민이 눈에 띕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부감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건강을 일단 지키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100% 다 찬성하고 있고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점과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집회, 시위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노마스크를 방치한 업주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전국 최초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년 전 고향 진천에서 충북대로 진학한 한지원 씨는 매년 고민했던 자취방 걱정을 덜었습니다. 바로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덕분입니다. 캠퍼스 내 위치에 편리한 데다 월 임대료도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방범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안전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업에 좀 더 열중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과제하기도 편하고.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전국 최초로 LH와 충북대학교가 캠퍼스 안에 건설한 아파트형 주택으로 충북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지역의 타 대학생과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150호 규모로 캠퍼스 안에 위치해 편의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데 1차 모집에서만 100명이 넘게 계약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틀을 깬 맞춤형 행복주택이 지역 청년들의 미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을 넘어 전국 축제로 발돋움한 보은대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펼쳐집니다. 현장형 축제가 취소되면서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농민들은 온라인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대추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로 수확량은 예전만 못하지만 알알이 굵게 자란 대추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얘네들 보면은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붉게 이제 물들 때 너무 그냥 이쁘죠. 이뻐요, 진짜. 자식 같아요. 크기별 선별 작업까지 마친 대추들은 소비자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보은 대추를 올해는 온라인 보은 대추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은 대추 축제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펼쳐집니다. 대추를 비롯한 보은의 농특산물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생대추 홈쇼핑과 랜선 버스킹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충북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최우수 축제로 3회 연속 선정된 보은 대추축제의 명성을 올해도 온라인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성껏 온라인 보은 대추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생산한 생대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농가와 소비자의 마음을 연결하는 온라인 보은 대추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이어집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경영난으로 지난 12일부터 40% 감축은행에 나선 청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한 달씩 유급휴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유급휴직은 5개 업체 21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노사가 대승적으로 유급휴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운행버스를 40%나 감축하자 이번에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면서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던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10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청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옥천군 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물로 내놓은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안을 가결했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매각 예정가는 180억 원으로 옥천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뒤 이곳을 남부권 행정타운이나 공공의료원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생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취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에서 각종 문제들이 있었지만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가기본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가 충북은 18만 3천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와 1인 가구 사유 등이 처음 문항에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먼저 조사한 뒤 무응답자만 방문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60건이 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권 침해 신고는 2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폭행과 협박, 성희롱, 교육활동 부당 간섭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시민 여론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내일부터 시민투표를 벌여 옛 연초제도창 일원을 지칭하는 문화제도창시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단지명인 문화제도창시와 본관동 건물을 지칭하는 문화제도창이라는 이름이 혼선을 빚음에 따라 단지 명칭을 문화제도창시와 문화제도창 2개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반도체 수출이 7억 불대를 회복하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주세관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반도체 수출액은 7억 1,800만 달러로 6달 만에 7억 불을 넘어서며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회복세와 화공품의 호실적에 힘입어 충북의 9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5% 급증한 23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